자, 또 시작합시다. 근데 처음에 이제 무슨 공부든 시작을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군데군데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의 경험치과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생기거든. 그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다 소화시켜 가면서 진행을 하면은 본인한테는 좋겠지만은 우리가 진도에 문제가 있어. 근데 일단 우리가 자격증 따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초장에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은 일단 그렇다 하는구나 하고 수긍하고 지나가 보세요. 가보면 나중에 몇 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의문이 그대로 남지는 않아.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이게 민법도 배우고 공법도 배우고 등기법도 배우고 이 다른 여타의 법을 자꾸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궁금증을 가졌던 부분이 해소되는 부분들이 생겨.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은 방갈로 3번에 중개활동의 주체수에 따른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건 쉬워요. 1. 단독중개, 2. 공동중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면은 단독중개, 2인 이상이 협력해서 중개를 하게 되면 뭐 공동중개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밑에 관련 판례부터 한번 봐봐요.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의 권리의 득실병리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중개행위라. 그러면 이 말 뜻은 뭐냐면 중개행위라는 것은 단독 중개뿐만 아니라 공동 중개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으면 무슨 중개가 돼요? 단독 중개가 되잖아.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으면 무슨 중개가 된다? 공동 중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현실에 가면은 단독 중개가 많겠어요? 공동 중개가 많겠어요? 공동 중개가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많습니다. 단독 중개가 많이 행해지는 사무소로 가면 그 운 좋은 사무소지.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봐봐요. 오늘 내가 중개 사무소에 딱 앉아 있는데 매도 의뢰받았어. 매물을 접수받았어. 요걸 매수할 사람을 발견해야 소개할 거 아닙니까? 중개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매수할 사람이 자기 사무실에 언제 나타날지 알아 몰라? 몰라요. 알겠어요? 그럼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거잖아. 근데 내가 매물 접수받은 그 물건을 옆집 사무실에서 매수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면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빨리 거래를 성사시키기가 중개보수를 빨리 챙길 거 아닙니까? 그래 결국 오늘 매물 접수를 받았으면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매수인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다른 중개사무소에 매수인이 대기 중인 것을 알아봐야 한다 안 알아봐야 한다? 알아보다 보면 있거든. 그럼 빨리 그 개업공인중개사와 협력해가 같이 알선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거지.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알겠습니까? 근데 오늘 매물 접수 받았는데 바로 다음날 우리 사무실에 매수할 사람이 딱 나타나. 그러면 운 터진 거지. 알겠습니까? 그런 거지. 그거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광고도 막 해야 돼요, 안 돼요? 해야 되는 게 오늘 매물 접수를 받았으면 매물 접수 받은 사실을 알려야 되나 안 알려야 되나? 누구한테 알려야 되겠어요? 매수할 고객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차례도 광고 내고 막 그러잖아. 매물 광고를 내잖아요. 근데 때마침 그 매물 광고를 교차례에 내는데 매수할 사람을 세상으로 광고 내는데 누가 본다? 이웃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저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네? 알겠어요? 근데 우리 집에 저 아파트를 구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밑에 전화번호에 전화해보는 거예요. 전화해보면 어디예요? 중개사무실이지 뭐. 알겠습니까? 그 협력해서 공동중개할 수밖에 돼 있나? 알겠습니까? 아파트 중개는 단독이 더 안 많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딱히 이제 통계가 나온 건 없는데, 알겠어요? 대부분 현실 과정을 보면은 공동중개가 많이 일어나요. 알겠어요? 참 이 교차로나 벼룩시장 같은 이런 그 광고 수단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이 광고할 매체 수단이 딱히 없어요. 그 일간신문, 매일신문에 광고 내면 돈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만 요즘에 이제 그 인터넷 광고 수단들이 있으니까 좀 또 다른 측면이 있지만 그렇어요. 그 아침에 보통 개업공인중개사를 출근할 때 제일 먼저 갖고 들어가는 게 뭐다? 교차로 벼룩시장 수발이 해가 갖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매일신문 필요 없어. 그래서 그거 들고 들어가는 게 먼저인데 뭐. 자, 그러면 됐고, 그래서 그 동그라미 3번 한번 봐봐요. 그 현행 우리 공인중개사 법은 법을 만들 때 공동중개를 전제로 법을 안 만들었어요. 무슨 중개를 전제로 만들었다?
단독 중개를 전제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뒤에 가면 24조를 공부해 보면은 거래 정보망에 관한 규정이 나와. 그럼 그 거래 정보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중개를 하는 것은 무슨 중개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공동중개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라는 걸 알겠어요? 이 거래 정보망 가는 게 거래 정보망 가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알겠어요? 이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한방 하는 게 있거든. 그 한방 하는 시스템이 바로 뭐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하는 시스템이야. 알겠어요? 명심해야 될 거는 그때 가서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협회가 운영하는 한방이라는 거래 정보망은 회원들이 누구냐 하면은 회원들이 가입하는 회원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은 회원으로 가입할 자격이 없어요. 누구만? 개업 공인중개사 분들만 회원으로 가입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거래 정보망이라는 것은 누구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거다.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거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저 부동산 114 부동산 서브하는 시스템 있죠. 그런 것도 뭐 거래 정보망 시스템 맞거든. 맞지만 그건 여러분들도 가입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알겠습니까? 운영하는 시스템이 비슷하다라는 것 뿐이지. 그 다음에 4번에 법적 근거에 따른 구분 가는데 1번에 무슨 중개와 무슨 중개? 사중개와 공인중개에 나왔습니다. 알겠어요? 이 단어만 보면 오해하기 딱 쉬워요. 그래서 쏘가 넘어가기 딱 쉽습니다. 자, 사중개와 공인중개의 구별 기준이 뭐냐 보면 법적 근거가 관련해 무슨 유무? 등록 유무 동그라미 딱 쳐놔요. 알았어요? 이걸 동그라미 안 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격증 딴 사람이 중개하면 무슨 중개? 공인중개. 자격증 없는 사람이 중개를 하면 무슨 중개? 사중개. 그러면 그건 자격 유무에 따른 구분이 되잖아요. 자격 유무하고 등록 유무하고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등록한 사람이 행하는 중개를 무슨 중개? 공인중개. 무등록자가 행하는 중개를 뭐? 사중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지난번에 역사를 이야기해 드렸는데 과거 복덕방 영업하시던 분들 지금까지도 중개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 등록은 한 거지만은 알겠어요? 자격증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자격증 없이 등록한 것으로 간주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영업하고 있는 그분들이 행하는 중개도 무슨 중개다? 공인중개예요. 사중개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 자격증 유무가 아니고 뭐다? 등록 유무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그러면 동그라미 3번에 첫 번째 줄 끝에 봐봐요. 사중개를 금지하는 규정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 중개를 하면 사중개 아닙니까? 그렇죠? 해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되는데 사중개를 뭐로 하는 경우? 업으로, 업 한 글자 동그라미 딱 쳐요. 그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슨 중개업이 되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그럼 지금 여러분이 나가서 중개를 하더라도 업이 되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업이. 알겠습니까? 업이. 그럼 조금 이따 업이냐 업 아니냐를 공부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돼. 자, 그러면은 봐봐요. 이런 논리적 구조가 성립됩니다. 사중개 이꼬르 무슨 중개? 무등록 중개 되는 게야. 알겠어요? 사중개업 이꼬르 뭐?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업 한 글자가 붙고 안 붙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위에 거는 불법이다, 불법 아니다? 아니다. 밑에 거는 뭐? 불법이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뉴스에서 봤던 서울의 모 변호사, 공성배 변호사가 그래서 뭐 1심에서는 무죄 판결,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다 하는데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법원이 보기에는 공성배 변호사는 등록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런데 중개를 하긴 했는데 업으로 했다 안 했다? 업으로 했다 볼 만한 증거가 뭐 불충분하다 해서 무죄 판결 난 게 1심이고 2심은 뭐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뭐 무등록 중개업이 맞다 해가 유죄 판결 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 다음 방갈로 5번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에 따른 구분이 나왔는데 국내 중개, 국제 중개. 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가 요 앞에 사무실 내가 미국 LA 땅의 매매 거래를 중개해요. 무슨 중개다?
국제 중개야. 알겠어요? 한국 땅 중개하면 뭐다? 국내 중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무실 요체리 놓고 미국 LA 땅 중개를 업으로 국제 중개업 할 수 있다 없다? 자, 생각을 이래 하셔. 있다 없다? 결론을 맺는 데는 항상 근거가 제시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거가. 결론을 맺는 데는 항상 근거가 제시돼야 되는 이런 사고방식 아주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는. 카드라 통신 이야기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법이 무슨 법? 공인중개사법이잖아. 이 공인중개사법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다시피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일반법이잖아. 알겠지? 중개업을 두루두루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이 법을 어느 조문을 보더라도 국제중개업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해도 된다 이런 말 하잖아? 그런데 해봐라. 미국 법이 가만히 있는가? 우리나라 법에는 저촉이 안 되더라 이 말이야. 공인중개사법에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그건 미국 땅 중개하는데 미국 법이 가만히 있을까? 뭔가 움직일까? 움직이죠. 그럼 미국 법에 저촉되면 결국 하나 뭐 하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런데 미국 LA 땅을 중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미국 법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몸뚱아리 지금 사무실도 그렇고 내 몸뚱아리도 한국에 있잖아. 그럼 미국 LA에서 중개업을 하는 현지 외국인이 있다 없다? 아니면 재미교포가 있다 없다? 그 사람하고 조인트가 무슨 중개하면 된다? 공동 중개하면 되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 봐봐요. 공동 중개라는 용어 하나를 또 공부하니까 머리가 그리 굴러가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미국 땅을 중개하는데 무슨 법을 따라야 되는 거야? 미국 법 따라야 되지 뭐. 알겠어요? 그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법 우리가 모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무슨 변호사 제도가 있는 거다? 국제 변호사 제도가 있는 거예요. 국제 변호사 시험 따로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습니까? 없어요. 알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 치는 거 있지? 그 미국 변호사를 자격증 땄어. 그 사람이 알겠어요? 한국에 오잖아? 한국에 오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그냥? 국제 변호사라고 부르는 거지. 알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변호사 취급도 안 해요. 대한민국 사법시험 합격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소송 법정에 가가 소송 대리 한다 뭐 한다? 뭐 합니다. 우리나라 사법시험 합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막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 따가 한국에 오잖아? 뭐 묻고 살겠어요? 뭐 해 묻고 살겠어요? 우리나라 법정에 서지도 뭐 해? 알겠어요? 부산에 할리씨 있잖아. 그 변호사 아닙니까? 미국 변호사 아닙니까? 알겠어요? 소위 우리는 국제 변호사까지만 미국에서 변호사 하는 사람이거든. 그럼 부산에서 뭐 해 묻고 살아요? 자, 부산에 있는 기업이 미국에다 수출을 하려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 수출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 자문을 해주는 거예요. 미국 법제도를 잘 아니까. 그거 갖고 사무수수료 받고 먹고 살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나 이런 데 가면은 법무팀이 있잖아요. 국내 변호사만 있을까? 아니면 미국 변호사도 있을까? 미국 변호사도 있는 거예요. 미국 법제도를 잘 알아야 미국과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미국과 거래하려고 하는데 미국 법제도도 모르고 거래가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미국 여행 가려고 하면 뭐 알고 가야 된다? 법을 포함해서 미국의 모든 제도와 문화를 조금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미국에서 사고 안 터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미국의 제도나 문화를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 여행 갈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갔어. 비행기 타고. 가면 뭐만 보고 따라다녀야 된다. 부채만 보고 따라다녀야 되는 거야. 가이드 부채 들고 있으면 그거 놓치면 절대 아니라 막. 알겠어요? 그런 겁니다. 우선 그래서 이제 배낭여행 가는 젊은 사람들은 사전에 그 해당 국가의 제도와 문화를 다 검색해가 자료조사해가 그렇게 자신감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도 다 조사는 뭐 하잖아. 가서 현지에 부딪히면서 경험도 하고 그래서 외국 문물을 겪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여행 가는 거 보면 전부 다 돈쓰러가. 뭐 배우고 오는 거 없어. 알겠어요? 외국 사람들 여행하는 거 보면 다릅니다. 여러분들 불국사만 가봐도 가봐요. 알겠어요? 외국 사람들 와가 불국사 여행하는 거 보면 우리처럼 그냥 왔다 갔음에가 사진만 찍고 가는 거 없어요.
그래서 거기 현지 스님들한테나 아니면 가이드한테 일일이 설명 다 듣는다, 안 듣는다. 다 들으면서 하면서 설명을 뭐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가 그냥 앞에서 사진 찍기만 바빠. 알겠습니까? 사진 찍으시니까 가자 하고 가는 거예요. 뭐 배우겠어, 거기서 여행에서. 알겠어요? 석굴암 같은데 딱 통과하는데 그 유리 다 막아놨잖아요. 통로 통과해 가면서 보고 그 끝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외국 분들은 안 그렇다고 다 그 설명 다 듣고 갑니다. 알겠어요? 햇빛이 동쪽에서 어디 때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설명 듣고 간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나중에 앨범 한번 봐봐요. 전부 다 어디 갔다 왔으면 이정표에서만 사진 찍은 거면 잔뜩 모아놓고 뭐 추억거리 없어. 그렇죠? 저 뒷페이지 갑니다. 그렇죠? 그 동그라미 3번 한번 읽어봐봐요.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인은 당연히 무슨 중개를 전제로 법을 만들어 놨을 거다. 국내 중개를 전제로 법을 만들어 놨을 건데 부동산 시장 개방에 따라 앞으로 중개는 무슨 중개 형태로 변화해 갈 것으로 국제 중개 형태로 변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즉 국제 중개 사례가 늘어날 거다, 안 늘어날 거다, 늘어날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알겠습니까?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영어 집어넣자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런 현상 예측해가 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다, 안 들어와 있다, 들어와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시험을 중개사 시험에 넣자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일리 있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 거다. 양갈로 5번에 이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범위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별표합니다. 알겠어요? 별표. 자,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이거 알아가 어디서 먹느냐? 이걸 알면 이게 얼마나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봅니다. 중개행위잖아. 이것도 행위다, 행위 아니다. 행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법을 공부해요?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한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초하는 걸 조금 여러분 이야기할게요. 법대생들이 알겠어요. 이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사회교과목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이 공인중개사법을 비롯해서 민법, 형법, 상법 모든 법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뭐를 규율하는 수단이다. 행위를 규율하는 수단이 행위규범이다라는 거지. 행위규범. 알겠습니까? 법은 무슨 규범이다? 행위규범이다. 이것 때문에 법은 왜 만들었어요? 이리 질문할 때 뭐 우스갯소리로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행위를 하지. 동물이 행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행위를 할 때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되는 거야. 그게 법이야. 행위규범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공인중개사법도 행위규범이겠죠? 무슨 행위를 규율하는 법이다? 중개행위를 규율하는 법이야. 알겠어요? 중개행위를 규율. 그러면 중개행위면은 어느 법의 적용을 받고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고 중개행위가 아니면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이 아니라 다른 법의 적용 대상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개행위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런 거 했잖아요. 권리금, 상가, 임대차, 양도 계약을 할 때 알겠습니까? 권리금도 수수되잖아요. 그럼 권리금이 수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거 중개행위다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랬잖아.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라는 물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니까. 알겠어요?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에 관한 거래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다 중개 아니다? 아니다 그랬잖아. 그러면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에 속해 안 속해요? 안 속하니까 알겠어요? 권리금 거래를 알선하는 건 중개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중개행위가 아니니까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행위 완성의 대가로 받는 걸 중개보수라고 하는데 그걸 규율하고 있잖아? 그럼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을 권리금 보수에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럼 권리금 거래를 알선해주고 받는 대가는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 안 되니까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제한이 없으니까 합의하에 100만을 받든 1000만을 받든 그거는 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거 중개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했잖아. 왜? 자동차는 무슨 물건이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새 봐봐 일주일 지났다고 그걸 놓쳐버리잖아요. 줄 거나 한 거 보여드릴까?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물건의 거래를 알선한 행위는 중개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 우리가 미리 봤잖아.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것이 중개 대상물로 3조에 적혀져 있었지. 자동차, 선박 이런 거 적혀져 있다 안 적혀져 있다? 안 적혀져 있었다 이 말이야. 그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거는 중개행위가 아니다. 어느 법상의 중개행위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행위가 아니다. 그러면 자동차 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어느 법상의 중개행위는 될 수 있다. 자동차 관리법상의 중개행위는 될 수 있어도. 그러면 자동차 매매 중개하는 거는 어느 법의 규율 대상이다. 자동차 관리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거지. 근데 대한민국 어느 법을 찾아봐도 권리금 거래를 알선하는 중개행위를 규율하는 법조문은 있다 없다?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 법의 지배를 안 받으니까 뭐 합의하에 얼마든지 보수를 받아도 위배되질 않는다 이런 논리가 되잖아. 그 중개행위냐 아니냐가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느냐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알겠어요. 어디로 가보느냐 하면은 7번째 줄에 가봐요. 지나게 난 거 이리 봐봐. 중개행위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다소 유연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말 적어놨죠. 유연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 말 뜻이 뭐냐 하면은 유연하게 해석해야 된다 하는 이 말 뜻이 뭐냐 하면은 자 칠판 봅니다. 어려워요 이 판례가. 그래서 다른 교재들 보면 이 판례가 이 앞부분에 안 나오고 저 뒷부분에 가서 수록해놨어요. 그때 가서 다시 이 판례를 제가 이 거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게 기초입니다. 알겠어요? 앞부분에 와야 돼.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은 1조부터 51조까지 쭉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2조에서 중개라 하면 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 저 뒤에 가면 30조도 공부할 기회가 있겠죠? 그 30조 조문도 읽어보면 이 문장 속에 중개라는 글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2조에 나오는 중개라는 용어 30조에 나오는 중개라는 용어 글자는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러나 그 중개행위의 개념적 범위가 같다 다르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소 유연하게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잘 봐봐요. 요 중개행위는 좁게 해석하고 요 중개행위는 넓게 해석하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봐봐요. 해석을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이 중개와 이 중개는 글자는 같은데 중개의 범위가 같나 다르나? 다르죠. 어느 게 더 넓어? 이게 더 넓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좁게 해석하고 이거는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왜 필요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다 법 조문들이잖아. 법 조문을 만드는 거잖아. 법 조문을 만드는 걸 입법이라 그러거든. 입법을 하는 데는 법 조문을 만드는 데는 뭐다? 취지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이 2조를 만든 취지, 30조를 만든 취지가 같다 다르다?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30조를 해석할 때는 이것도 해석해야 될 거 아닌가 봐? 해석할 때는 이 30조를 만든 입법 취지에 맞춰가 이걸 해석해야 되겠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넓게 해석할 필요성이 생기더라 안 생기더라? 생기더라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나중에 가면은 30조 가서 공부하면 이 넓게 해석한 판례 사례들을 공부를 해요. 알겠습니까? 일단은 지금은 중개행위의 개념은 무엇에 맞춰가지고 입법 취지에 맞춰가지고 다소 뭐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항상 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 글자만 같으면은 무조건 뜻도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거든. 초보자들은. 그래서는 곤란하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봐봐. 자동차 관리법에서 적어놓은 중개라는 글자, 공인중개사법에서 적어놓은 중개라는 글자, 글자는 똑같아도 뜻은 다른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걸 빨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런 측면도 있지만 법 공부가 어려운 거 반대도 있어요. 지금은 중개라는 글자, 자동차 관리법상의 중개, 공인중개사 중개 글자 같잖아. 근데 뜻은 다르죠. 뜻은 다르죠. 반대의 케이스도 있어요. 법마다 글자가 달라.
글자가 다른데 해석해 보니까 뜻이 뭐 같은 경우도 생겨버려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지? 이런 것 때문에 법 공부가 힘든 거예요.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알겠어요? 건축법상에 건축 허가 받아서 해라 하잖아. 허가하는 용어 쓰죠. 도로교통법에서는 뭐 받아서 운전해라? 면허 받아서 운전해라 한다. 그러면 용어가 같아야 달라요. 면허, 허가 다르잖아. 뜻은 같아.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도 많아.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를 고려할 줄 알아야 된다. 입법 취지를.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만든 취지, 건축법을 만든 취지 같아야 달라요. 다르겠지. 그게 맞춰서 용어가 다르더라도 뭐다 취지가 같다면 뜻은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용어가 아무리 똑같아도 취지가 다르다면 뜻도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소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한 행위가 법 제30조 제1항에서 적어놓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 보호의 목적을 둔 법 규정의 뭐에 비추어 취지에 비추어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할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결정할 것이라고 풀이되는 바 여러 조항의 입법 형태를 감안해 보면 30조에서 등장하고 있는 중개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반드시 제2조 용어 정의에서 말하는 중개에 속하는 것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좁게 해석할 이유는 없다. 좁게 해석할 이유는 없다 하는 말은 봐봐. 여기서 말하는 중개에 해당하는 것만 여기에 해당한다고 좁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은 여기에 해당하는 중개는 어떻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그래도 피부로 와닿는다 안 와닿는다? 안 와닿아요. 뭔가 논리적으로는 맞는 소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피부로 느낌 확 와닿는 거야. 알겠어요? 아직까지 많은 사례를 접해보지 않았어요. 자, 칠판 봅니다. 그래서 진도를 못 나가. 근데 앞부분을 이렇게 자 피부로 느끼면서 받아들이게 그런 공부를 해놓으면 뒤에는 그냥 뭐다 일사천리로 나가게 되고 그때는 제가 수박 그달기로만 해줘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복습하면서 집어넣고 집어넣으면 되는 게 그건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는 암기할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 제가 암기시켜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봐봐요. 중개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 이 거래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 그랬죠. 알겠어요? 그럼 이 거래 계약,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중개가 언제 끝나요? 요 중개는 언제 끝나요? 요 거래 계약이 왜 되마? 거래 계약이 왜 되마? 체결. 거래 계약이 체결되마? 중개는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나요. 알겠습니까? 그럼 곧 거래 계약 체결 시점에 뭐 받는 거다? 중개 보수 받는 거야. 알겠어요? 맞죠? 요 시점이 언제까? 거래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이 언제까?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이 언제까? 계약금 지불하고 계약서 작성했을 때, 계약서에 도장 찍었을 때, 잔금 지급했을 때, 등기 끝났을 때, 어디가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났을 때, 어디가 계약이 체결된 시점일까? 거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 맞죠? 이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는 끝나는 거고 논리가 그렇잖아. 그럼 중개보수 받는 긴데 이 체결되는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냐 이 말이 언제냐. 계약금 지불한 때, 계약금 지불하고 도장 찍은 때, 아니면 중도금 지급한 때, 아니면 잔금 지급한 때, 아니면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때. 또 지금 여러분들 군진왕 하고 있잖아. 전부 다 알겠어요. 누구가 카드라 아니면 뭐다 내 생각에는 그런 거 같다. 이런 소리 아닙니까? 뭔가 법적인 근거 있어요, 없어요? 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야. 이 자세를 바꿔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 한 몇 개월 공부하다 보면 그 자세가 이제 바뀌어지게 돼 있어. 알겠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거기 조금 빨리 바뀌는 사람이 있고, 늦게 바뀌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빨리 바뀌는 사람이 1년 만에 합격하기가 쉬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걸 좀 알려면은 민법의 계약법 파트를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스스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다 공감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이다. 그 말 다 수긍하죠? 뭐 주 들었든 왜 했든 간에 다 맞다 하잖아, 지금.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한 때 가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계약서 작성 안 해도 계약은 성립되는 거 아이가? 그렇잖아요. 구두계약도 계약인데 계약서 작성한 시점이 계약 체결한 때가 아니에요. 그러세요. 따라서 잔금 지급한 때, 등기질한 때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뭐한테? 제가 1억에 집을 팔게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그래 1억에 집에 섞게. 둘이 구두로 합의 봤다 안 봤다? 합의 봤다 안 봤다? 봤어요. 아직 계약 작성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알겠어요. 그래도 계약은 체결됐다 안 됐다? 구두계약 체결했잖아. 계약 체결된 거예요. 알겠어요. 뭐 소유권 이전 등기한 때, 잔금 지급한 때, 뭐 계약서 작성한 때, 도장 찍은 때, 그거 다 틀린 말이야.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다 뭐 계약서에 작성해가 도장까지 찍은 때 계속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압니까? 그 경험이 그렇거든. 경험이. 알겠어요? 구두계약은 계약이다라고 말을 여러분들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구두계약은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 아니다 하는 생각도 머릿속에서 갖고 있거든. 알겠습니까? 왜? 구두계약 체결해놓고 나중에 계약 당사자가 오리발 내밀어 보면 문제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구두계약은 계약도 아니다 하는 말을 또 하는 거야.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론 공부하지 실무 공부해요? 아니야. 이론적으로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는 언제다? 거래계약 당사자 있죠?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우회된 때, 합치된 때에 계약은 체결된 거야. 알겠어요? 그때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주나 안 주나? 안 주는 건 현실이고, 이론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냐 했죠? 그런 겁니다. 그 이론과 현실을 자꾸 혼동하시면 안 돼.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는 이론적으로 접근해가 공부를 하고, 그래서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현실에 종사할 때는 이론 너무 앞세우지 말고 뭐 현실 상황도 좀 감안해가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의 우리가 연구실에서 봐봐요. 책만 딜다 받는 선생들은 이론적 기준밖에 모르거든. 현실 경험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정년퇴직해가 나가 장사하면 다 망해먹는 거야. 현실은 모르거든요. 알겠어요? 이론을 고집하기 때문에 뭐 현실에 동화가 안 되거든. 거의 다 망해먹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게 됩니다. 그 제가 자격증을 취득해가 있지만 제가 지금 바로 사무소 오픈하면은 장사 잘한다, 망해먹는다. 망해먹는 거야. 알겠어요? 저도 이제 자격증 갖고 이제 사무소 오픈해가 한 5년 동안은 뭐다 현실에서 뭐 때 좀 묻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굴러 묻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잘 안 망하지. 근데 그 5년 동안 때물 동안에 그만 문제다 버리 못 버티가. 알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상황이 이해되죠, 이제? 계약 체결합시다라고 합의 봤으면 거래계약이 체결된 거다, 안 된 거다? 된 겁니다. 그럼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이거 탁, 요 이야기하면 대만 수건 갑니다. 자, 우리들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 체결하기로 합시다. 그럼 합의 봤어. 그러면 중개보수 받을 수 있나, 없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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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 줘봐요. 안 주면 소송 걸면 이긴다, 진다? 이깁니다. 알겠어요? 이깁니다.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지? 잠깐 사례를 바꿔서 이야기할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매수인을 알선해가 두 분 사이에 계약 체결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어. 냈는데 매수인이 오늘 계약금을 미처 준비를 못 했네요. 내일 계약금 가올게요. 내일 정시로 계약서 작성하고 합시다. 이리 헤어졌어. 근데 내일 기다리니까 안 와, 둘 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왜 댕긴 거? 그러니까 저거 둘끼리 법무사 사무실에 가가 계약서 작성해가 등기까지 다 넘긴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얘기 있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알겠어요? 왜? 하루 전날 이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 당사 사이에 거래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싶었으나 거래 당사자가 안 나타나가 계약서를 작성 못 해줬을 뿐인 거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보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꼭 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만이 거래계약이 체결되는 것도 아니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됐고, 그래서 2번에 이제 공인중개사의 개념이리 봅니다. 첫 번째 줄에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자격 취득하기만 하면 뭐라고 부르면 된다?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면 돼요. 그래서 칠판 봅니다. 칠판. 자격증 취득했어요. 공인중개사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는데 장롱석에 집어넣었어요. 공인중개사 맞죠? 자, 자격증 취득했어요. 공인중개사 맞죠? 이 자격증 갖고 장롱석에 안 집어넣고 중개사무소에 취직했어요. 중개사무소에 취직했어요. 그걸 뭐라 그런다? 소속 공인중개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알겠어요? 자, 자격증 땄어요. 공인중개사 맞죠? 이 자격증 갖고 자기 사무소 오픈해요. 오픈하려고 하면 등록해야 되거든. 그럼 자격증 취득회가 등록까지 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불러요. 알겠어요?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자격증만 취득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 법에서는 단순이라는 글자를 안 써.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편의상 뭐라고 하자? 단순 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관로를 쓴 거는 용어는 이렇게 쓰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이 세 사람을 다 뭐라고 부른다?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데, 알겠어요? 그럼 공인중개사의 유형이 몇 가지다? 세 가지다. 근데 이거는 단순, 이거는 소속, 이거는 개업. 알겠어요? 개업.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글을 읽을 때. 결국 시험 문제도 글이잖아? 글을 읽을 때 공인중개사라는 5글자만 나왔어. 그러면은 아세요? 이 세 사람을 다 가리키는 것으로 읽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세 사람이 다 공인중개사 맞잖아. 그렇죠? 그런데 글을 읽을 때 소속 공인중개사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리 적어 놨어. 그러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가리키는 걸로? 요 사람만을 가리키는 걸로 생각하고 글을 읽어 들어가야 된다. 또 글을 읽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뭐 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을 전제로 놓고 글을 읽어 들어가셔야 된다. 그런데 요 글자만 나오면 몇 사람 다? 세 사람 다 가리키는 것을 전제로 놓고 내용의 OX 여부를 판단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앞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 있잖아. 자격증 따가. 저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불러도 돼요, 안 돼요? 되지.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부른다면 뭐 개업공인중개사. 근데 그냥 개업 글자 안 쓰고 그냥 공인중개사라고 불렀다고 해가지고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뭐. 알겠습니까? 그러나 정확도가 조금은 뭐다? 떨어지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틀린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됐고, 알겠어요? 23페이지에 보면 3번에 중개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중개업.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어떻게 하는 거?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알겠어요? 거기 법조문 3호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 조문에 따라서 보면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양갈로 1번으로 갑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를 받아야 된다? 보수를 받아야 된다. 세 번째 중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업으로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질 때 중개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뢰가 없으면 업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 뜻이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무슨 계약이 존재해야 한다? 중개계약이 존재해야 한다 하는 말 있죠? 그거 줄 거나요? 양갈로 1번의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무슨 계약이 존재해야 한다? 중개의뢰계약, 중개계약. 중개계약이 존재한다 하면 의뢰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그림. 여기 무슨 계약이에요? 중개계약이잖아. 이 중개계약이 있었으면은 바로 뭐다? 이 행위가 업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을 갖추게 되는. 이게 없으면 중개를 한다 뭐 한다? 뭐 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이 용어가 피부로 안 와닿죠? 중개계약하는 거. 중개의뢰 계약하는 게. 자, 그래서 참 이게 또 갖다 붙여줘야 된다. 인식을 받아요. 제가 집을 팔고자 해요. 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갑니다. 소장님 사무실 찾아가가 제가 집을 팔고자 합니다. 알겠어요? 팔 수 있도록 알선해 주세요라고 말을 한다는다? 한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았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뭐다 노트나 어디에다가 메모를 한다는다? 합니다. 그럼 집에 가 계시면은 연락드리겠습니다. 간다 안 간다?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계약이 체결됐다 안 됐다?
중개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구두로. 중개의뢰 계약이 체결된 거다 이 말이야. 그것도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이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제가 집을 팔고자 내놓으러 왔습니다. 매수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메모하잖아. 그 전화번호 왜 되십니까? 다 메모해 두잖아요. 그럼 집에 가 계시잖아요. 그럼 무슨 계약이 체결된 거다? 중개의뢰 계약이 체결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법률행위예요. 알겠습니까? 아,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에서 뭐 계약서 같은 서면 작성해요 안 해요? 현실가 많았지. 그냥 교육공인 소장님 노트나 뭐 메모지에다가 메모하는 정도밖에 더 됩니까? 그걸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은 계약 체결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이론적으로는 뭐다?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중개 계약이에요. 알겠어요? 계약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계약이라는 중요한 행위를 우리 일반인들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를 않는다라는 게야. 그래서요. 참 이 법 공부가 중고등학교 때 안 돼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이 법 공부에 대한 걸 일찌감치 조기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자 교육 좀 교육시켜야 된다. 뭐 가고듯이 알겠어요. 영어 교육 조기시켜야 된다. 가듯이 법 교육도 뭐 일찌감치 좀 시켜야 알겠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법률 선진 국가가 되는 거라. 준법 의식이 강화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 법 공부한다는다. 평생 안 하는 거야. 평생. 알겠어요? 평생. 그래서 법대 안 당긴 다음에 평생 뭐다 법 공부를 안 하는 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다 법적인 다툼이 생기면 우왕좌왕인 거예요. 알겠어요?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못 참고 꼭 뭐다 자기 감정대로 대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의뢰가 있어야 된다. 의뢰가. 의뢰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밑에 판례는 뒤에 가서 또 하면 되니까 지금 놔둡니다. 알겠어요? 자, 이 말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머리가 굴러가면 중개의뢰인, 특히 매도 중개의뢰인은 그 물건의 소유자다. 이 말. 매도 중개의뢰인은 집을 팔고자 중개의뢰하는 사람은 알겠어요? 그 물건의 소유자다. 100% 맞는 말이겠어요? 틀릴 수도 있겠어요? 틀릴 수도 있는 거야. 맞을 수도 있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중개의뢰인은. 대리인이 사무실 찾아와가 뭐 누구가 집을 팔고자 하는데 내가 대리인 자격으로 뭐다 의뢰하러 왔습니다. 갈 수 있나 없나? 있잖아요. 그 대리인일 수도 있는 거야. 대리인은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소유자다 이렇게 하는 말은 맞을 수도 있고 뭐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수임인일 수도 있다 없다? 이 말은 잘 안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수임인하고 대리인은 조금 다릅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상황을 보면은 거의 같은 의미로 취급해도 돼요. 알겠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다른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소유자의 수임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소유자의 뭐일 수도 있다? 대리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누구는 의뢰인은. 알겠어요? 그게 바로 밑에 적어 놓은 거죠. 세 번째 줄 읽어봐요. 중개 의뢰인에는 중개 대상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뭐 대리인이나 거래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뭐 수임인 등도 포함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포함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중개 의뢰인의 범위에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대리인이나 수임인도 포함된다는다. 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판례는 뒤에 가마 써먹을 때가 있어요. 알겠어요? 써먹을 때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 여러분들 민법의 이 대리제도 이걸 공부하다 보면 참 알겠어요? 공부하다 보면 이 꼭 법률행위라는 것은 계약행위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3자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행위를 대신시킬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럼 그렇게 했다라면 이제 권리 의무 관계가 이제 더욱더 복잡해져요, 안 복잡해져요? 복잡해지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복잡해지는 권리 의무 관계를 민법에서 이제 뭐
대리 파트 공부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현실에서 대리인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복잡한 법률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민법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민법의 시험 문제 대리는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어요? 무조건 나와요. 알겠어요? 제가 한 가지 던져볼게요. 제가 미국으로 한 3년 동안 직장 관계로 근무를 할 상황이에요. 미국 가서. 그러면 대한민국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3년 동안 비워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안 살고 그냥 비워두면 험해지잖아요. 그 제 친구한테 관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 한다. 관리를 해달라고. 내가 다시 3년 뒤에 돌아오면 내가 살 끼다 이 말이지. 알겠지? 부탁을 한다. 그럼 내 친구는 대리인이에요? 수임인이에요? 수임인. 알겠습니까? 수임인입니다. 알겠지? 자, 근데 내가 미국에 3년 동안 갑니다. 가는데 내 집 필요 없어. 한국에 있는 내 집. 나중에 돌아오면 다시 사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내 집을 팔아도 나는 지금 미국 가는 일관계로 바빠서 내가 직접 파는 일에 신경 쓸 수 없다. 그 친구한테 내 집을 파는 업무를 맡기는 거야. 알겠지? 그럼 내 친구는 대리인이에요? 수임인이에요? 대리인입니다. 알겠습니까? 좀 달라요. 알겠지? 근데 대체로 보면은 알겠지? 이 수임인이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측면에서 현실에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을 같이 막 취급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엄격하게는 구분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문장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이 의뢰인에는 소유자의 대리인도 포함될 수 있고 소유자의 수임인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수임인이라는 용어는 위임계약에서 등장합니다. 위임계약. 알겠습니까? 그 위임계약의 당사자를 위임인과 수임인 이렇게 부르거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양갈로 이번에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해놨는데 알겠어요? 읽어봐요.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중개를 했지만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중개행위는 맞아도 중개업이라고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 알겠어요? 수백 번 중개를 해도 보수를 받지 않았다라면은 중개행위는 맞아도 중개업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 무등록이죠. 무등록 중개일 뿐이지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라서 처벌 대상이다 아니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네 번째 줄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무료 부동산 중개 안내라는 입간판을 세우고 무료로 상담을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무등록 중개업이다 아니다. 따라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양갈로 3번에 업으로 하여야 한다 돼 있죠? 그럼 업으로 한다 하면 줄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 중개 그거 줄 것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 반복 계속해서 영업으로 알선 중개를 할 때 업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다. 그런데 그 불특정 다수인 가는 글자의 의미는 이때까지 시험 문제에 물은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없지만은 제가 각주 처리해가지고 각주 8번에다가 소개해놨는데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만 하면 돼. 근데 제일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것이 반복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단순히 일회성에 끝인 행위는 업이다 바이다 아니다 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D페이지로 봐봐요. D페이지에 보면은 업이냐 업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하는 것은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동그라미 칩니다.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우연한 기회라는 단어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앞으로 반복 계속할 의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업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중개 수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알겠어요? 그런데 밑에 내려가면은 계속성 반복성이 없는 단순히 이례적인 중개인은 영업이라고 볼 수 없지만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할 뭐하에 의도하에 행한 이례의 중개인은 횟수는 한 번밖에 안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반복할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업이다 바이다 업이다라는 거. 그래서 밑에 줄에 보면은 잠재적 계속성 하는 글자 있죠? 동그라미 암쳐둡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한 번밖에 안 되더라도 앞으로 계속 반복할 의사가 있는 것은 잠재적 계속성이 인정되어 업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면 간판을 내걸고 있는 행위는
앞으로 계속 반복할 의사가 있다고 봐야 된다, 없다고 봐야 된다? 있다고 봐야 된다. 간판을 내걸고 단일의 중갱이를 했다 하더라도 간판을 내걸은 행위 때문에 잠재적 계속성이 인정돼서 업이다 봐야 된다? 업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개업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현실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무등록이죠. 무등록인데 자격증은 못 땄는데 지금 묵고 살기 위해서 중개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 앞에 중개사무소 간판을 내걸고 알겠어요. 등록도 안 하고 영업을 하는 거야. 손님이 왔다 안 왔다? 왔어. 알겠어요. 그래 중개를 내가 보수를 받았어요. 알겠어요. 중개 몇 번 했다? 한 번 했다. 마수했다. 마수. 재수 없이 걸려붙어. 알겠어요. 그럼 걸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항변합니까? 공무원, 단속한 공무원한테 뭐라 해요? 오늘 마수했다. 오늘 마수했다. 알겠어요. 좀 봐주면 안 되나? 이 되는 거예요. 봐준다, 못 봐준다? 못 봐준다. 뭐 걸고 있었다? 간판 내 걸고 있었다. 네 앞으로 반복 계속할 의사가 있는 거 아니냐? 무등록이지. 그럼 무등록 중개업 맞다, 안 맞다? 맞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공무원이 적발했잖아요. 무등록 중개업으로 검찰에다 고발해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되는데 마수했다 하잖아. 앞으로 절대 안 할게요. 이제 간판 내릴게요. 가만 봐주는 공무원도 있을 수 있다. 있지 뭐. 알겠어요. 그게 공무원들의 법 집행이잖아요. 알겠어요.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알겠어요. 융통성을 좀 발휘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융통성을 발휘해주고 안 해주고는 공무원의 권한이잖아. 그렇죠. 재량이잖아요. 그 발휘 안 해버리면 국민들이 뭐다?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알겠어요. 진짜 그 마수하다가 그냥 뭐다? 쇠고랑 차는 거야. 벌금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공무원이 뭐다? 앞으로는 절대 안 할게요. 바로 오늘 단속당은 오늘 간판 내릴게요. 가만 뭐다? 알겠어요. 공무원이 그나마 봐줄 여지도 있고 그러면 뭐 넘어가는 거잖아. 근데 다음에 한번 또 그까다 걸리면 그때는 봐준다면 그러면 안 봐주는 거지. 뭐. 그건 현실의 문제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지난번에도 했다시피, 알겠어요. 요거 또 소개되어 있잖아. A와 B가 거래 당사자로서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해요. 금전소비대차 거래. 사용계약을 해. 돈 빌려주고 받는 계약을 한다. 그걸 알선해요. 중개다, 중개 아니다? 중개가 아니다 그랬잖아. 왜? 금전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알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뭐 또 알선했다? 저당권 설정 거래. 저당권 설정 계약도 알선했다 안 했다? 했다. 요거는 중개다, 중개 아니다? 중개다라는 거죠. 이 알선의 대가로 받는 보수, 중개 보수다, 중개 보수 아니다? 중개 보수다라는 거야. 그러면 부수적으로 알선한 이것도 중개업이 될 수 있죠? 그럼 이걸 했다라면은 사전에 등록했어야 된다, 했습니다. 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등록 안 한 거야. 안 하고 이것도 부수적으로 알선하고 보수받아 모은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 맞다, 맞다? 맞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됐고, 그랬어요. 밑에서 이제 네 번째 줄에 그리고 가는 문단 읽어봅니다. 중개대상물의 종류가 특정되거나 거래 유형이 특정되더라도 중개가 유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해놨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종류가 특정하는 말이 있고 유형이 특정이 돼 있죠? 그 사례 들어보면 돼요. 자, 이 단어 한번 봅니다. 이 단어. 농지 전문 중개업. 중개업이다, 중개업 아니다? 중개업이다, 중개업 아니다? 중개업이에요. 그러나 중개대상물이 특정됐다, 안 됐다? 특정됐다. 그래도 중개업 맞다, 맞다? 맞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거죠. 그 다음에 농지 매매 전문 중개업 했어요. 중개업이다, 중개업 아니다? 중개업이다. 거래, 매매죠? 매매 거래가 특정됐다, 안 됐다? 특정됐다, 이 말이지. 거래 유형이 특정됐다 하더라도 중개업이다, 중개업 아니다? 중개업이다, 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고객이 특정되면은 중개업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물건이 특정됐고, 거래가 특정됐잖아요. 고객이 특정되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불특정 다수인하는 글자 있죠. 불특정 다수인하는 말 자체가 고객이 특정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거예요.
고객이 특정되면 중개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봐봐요. 제가 알겠어요. 제가 대구과학대학교 직원인데 알겠어요. 대구과학대학교 직원인데 대구과학대학교 재학생들만을 상대로 알겠어요. 하숙집의 알선을 전문적으로 중개를 해요. 알겠어요. 저렴한 보수받고 저렴하든 안 저렴하든 보수받고 중개업이다 중개업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누구만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특정 다수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특정 다수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럼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제가 등록했어 안 했어? 안 했다 하더라도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냥 하면 돼. 그 대신에 재학생들 이외에 일반인들까지 포함시켜서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아본 사실이 드러나면 뭐 처벌받아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학교의 학생처 직원 중에 한 분이 만약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쳐봐요. 학생처 직원 중에 한 분이. 알겠어요? 그러면 대학생들이 하숙집 구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학생처 직원이 학생 복지 차원에서 저렴한 수수료 받고 일반 중개사 사무실보다 아주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하숙집의 알선을 계속 해줘요. 알겠어요? 학생들도 덕보나 안 보나? 덕보죠. 알겠어요? 그렇죠? 그 직원이 무등록이었다 하더라도 처벌받는다 만다? 안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직원이 일반인들도 끼워 넣어가면서 중개를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사전에 뭐 했어야 된다? 등록했어야 된다라는 논리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조직체 내에 직원들, 구성원들 중에 일부가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오늘은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당연히. 그 조직의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 좋은 거예요. 알겠어요? 스펙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 종류가 나오는데, 알겠어요? 요거 쉬었다가 합시다. 알겠어요? 여기 설명이 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쉬었다가 그 42페이지까지 끝낼 겁니다. 알겠어요? 40페이지까지 끝낼 거예요. 자, 쉬었다 합시다.